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이 급작스럽게 이제 많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저께 13,000달러 밑으로 하향해서 조정 장세가 되게 깊었었는데, 글쎄 여기서 이제 12,600달러까지 다시 찍은 다음에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여기서 이제 그냥 옆으로 사이드웨이 행보를 하면서 점진적 우상향을 하면서 다시 한번 14,000달러를 그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봤는데 그냥 홀딩하는 게 가장 낫더라고요. 급격하게 엄청난 급락세가 없는 한. 근데 지금 현재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변동성 장세가 우리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변동성이 엄청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나 아니면 뭐 난이도, 상관관계, 그리고 뭐 각종 알트코인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뭐 주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비트코인 캐시를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 또한 비트코인 캐시를 알트코인 중에는 이더리움이나 XRP보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더리움 투자한 거보다는 3배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외에는 이게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BCH인데, 제가 올 연말이나 뭐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하드포크가 진행되기 때문에 포트에 넣은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관해서는 제가 단기적으로 보고 이 포트에 넣은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빗썸에서 일단은 하드포크 한다는 거를 이제 지원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OKEX까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8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하포가 진행되는 게 11월 15일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OKEX가 인지도가 그렇게 많이 없는 데는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거래량이. 근데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아직까지 출금이 일시적으로 정체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금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출금이 지금 현실적으로 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누가 OKEX에다가 코인을, 내 비트코인 캐시를 전송을 해서 누가 여기다 보낼까요? 그 의미는 뭐냐면, OKEX 측에서 일시적으로 지금까지 인출을 안 해주는 게 어느 순간에 분명히 풀릴 거란 말이에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전에는. 근데 그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오피셜하게 뉴스가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알트 시장하고 좀 맞물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바이낸스라든가 OKEX 후오비라든가 뭐 코베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알게 모르게 다 이면에선 다 연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들만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그거를 한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OKEX에서 빗썸하고 지금 OKEX만 뭐 하포에 관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순차적으로 아마도 이제 대형 거래소들은 그런 얘기를 점진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어저께 알트코인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비트코인 캐시가 좀 버텨줘서 그나마 알트코인에 투자했었던 뭐 다른 코인들이 좀 약간 비트코인 개수를 깎아먹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이제 캐시가 좀 보완을 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어저께 이제 구독자님 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빨리 들어온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전문가라고 얘기하지 못한다고 저 자신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나 뭐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뭐 아니면 뭐 제미니 거래소에 리스트업 돼 있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 많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니까.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이고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저한테 이 코인을 사야 되냐, 괜찮냐, 여기서 이제 BSV도 빠져나왔고 또 하나의 코인이 또 탄생을 하면 이 비트코인 캐시 자체적으로 값어치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캐시가
트러스트 상품으로 여기 그 신탁 상품으로 등록된 게 이게 하드포크 때문에 여기 등록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여기 들어가 있는 코인들 신탁 상품으로 만든 건 2018년도 3분기 때 다 끝난 상품들이에요. 그 이후에 여기서 빼지도 않고 넣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뭐 개인들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비트코인 캐시에서 BSV도 빠져나왔고 이번에 BCC 하나 또 빠져나오면 결국에 이 값어치는 없어질 거다. 근데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뭐냐면 BSV를 헐값에 팔아버린 거는 개인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따졌을 때 비트코인 캐시하고 BSV가 그게 하나예요. 하나의 가격이에요 원래. 그럼 BCC가 나오잖아요. 그럼 BCC가 나와서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BCC보다 단기적으로 세력들의 장난질에 의해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 캐시, BSV, BCC까지 그게 하나의 덩어리 가격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파일을 키워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DCG에서 이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게 긍정적으로 끝까지 이제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투자를 진행했던 거고,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이제 종종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왜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파일코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보다 많이 비중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 3분의 1 정도 포트에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간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이더리움 2.0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도대체 뒷구녕에서 무슨 꿍꿍이 짓을 하는지 그걸 보려면 이더리움 2.0 기사만 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퍼즐을 맞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또 제가 보고 있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파일코인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3년 만에 파일코인이 이 시장에 등장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지금 33달러의 그 가격이 머물러 있긴 하지만 어쨌건 그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요 근래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콘센시스하고 관련돼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여기 보면 뭐 체인 세이프스 팀하고 시스템을 다시 이게 인터그레이션 돼서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거든요. 다이를 이더리움 클래식의 브리칭으로 사용을 할 거다. 근데 다이라는 코인은 이더리움하고 연결된 딥바이 메타하고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문장이 사실 내포하는 의미가 되게 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2.0은 사실은 이더리움 2.0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사실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더리움 2.0이 되면 그 해시풀이 그 채굴 산업이 이쪽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뒷구녕에서 해킹 사태 문제에 관해서도 오히려 악재 뉴스를 던졌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딥바이에 관한 하나의 덩어리를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넘겨주는 이양 작업을 이 뉴스 하나만 봐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더리움 2.0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파일코인은 뭐 그래요. 지난 일주일 동안 주봉 캔들인데 저는 일봉 캔들 아니면 아무리 짧게 봐야 4시간 봉,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뭐 단타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이라서 손을 많이 안 대는 편이라서. 근데 일단 어쨌건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21달러를 찍고 지금까지 그 40달러 가까이 이제 오른 다음에 지금 33달러 3센트 정도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을 뭐 사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 움직임, 그리고 그 코인이 무슨 코인들하고 연결돼 있나, 그리고 파일코인이 앞으로 어떤 다른 프로젝트라고 무슨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냐가 사실은 하반기 알트코인 시장하고 사실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예의주시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이 진짜 버렸나 안 버렸나를 가격을 보고, 가격 말고 뭐 파트너십을 어떻게 맺었냐 그런 것도 이제 따져서 하나하나 다 챙겨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상관없는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
전체적인 어떤 큰 맥락을 보려면 사실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코인 시장이 되게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사실 계산기를 되게 많이 두드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봐선 내가 비트코인 13,850달러에 매도를 했었으면 내가 비트코인을 뭐 예를 들어서 30개 가지고 있으니까 50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득이 얼마일까? 그러면 뭐 거기서 뭐 1,000달러 개당 뭐 1,000달러 남겼으면은 한 뭐 5만 불 되겠지? 5만 불이면 하나로 계산해서 뭐 한 6천 정도 되겠지? 하룻밤에 6천 날라갔구나. 이런 거를 계산들을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계산을 하면 사람이 되게 이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괴감이 되게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비트도 투자하고 알트도 투자해서 지난 5년간에 벌 때도 있고 잃은 적도 있지만 벌어야 될 때 못 벌은 적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기회비용을 다 따져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몇십억이 아니에요. 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백억 단위도 아마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런 거를 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마 다 일일이 하나하나 계속 계산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머릿속으로 주판화를 되게 많이 돌리실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시장에 오래 못 견딘다는 거죠. 네. 어쩔 땐 그냥 망치 매매법이 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난 비트코인 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 뭐 비트코인 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목표가 3억이다. 그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 캐시가 뭐 하나당 1,000달러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뭐 1,000달러까지 갈 거야.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향후 몇 년을 보고 개당 뭐 1,000만 원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네, 거래소에 두고 짜잘한 거 많이 보셔봐야 머리만 복잡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게 선거 그런 것도 있는데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해시레이트거든요. 근데 해시레이트가 지난주, 그러니까 주말 되기 전까지만 해도 130대 머물러 있는데 급격하게 갑자기 해시레이트가 떨어졌어요. 지금 채굴자들이 조금 집중하는 거에 관해서 손을 놨다고 우리가 해시레이트가 떨어진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난이도인데 이게 또 되게 골 때려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떨어지는 게 이틀 전까지만 해도 5일 후에 난이도 떨어지는 게 마이너스 5%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7% 정도 떨어.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서부터 5일 후가 딱 미국 선거날이에요. 대통령 선거날이에요. 이것도 또 우연의 일치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건 변동성 장세가 단기적으로 극심하긴 하겠지만 분명히 양적 완화를 다시 한번 이제 거대하게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자 라울팔이라는 분이 했던 거를 이제 뭐 또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셉영이란 분이 기사를 쓰셔가지고 포브스닷컴에 기재를 했어요. 자, 금 투자자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에 몰려올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13,800달러가 지났을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금은을 아직까지도 이제 투자하고 계시는 연세 많은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한 거죠.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이 나을 거다고 그냥 100% 그냥 선택을 해버려서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거고, 지금은 제가 50만 원에 샀던 비트코인이 1,500만 원까지 가 있으니까 제가 그때 5천을 넣었으면 진짜 실제로 제가 4,750만 원 넣었어요. 수치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5천이라고 대충 계산을 하고 그게 30배가 불어났으면 지금 15억이에요. 지금 마음 아파 하실 게 아니라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야. 비트코인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알트코인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서 30배 5년 후에, 이거는 아주 좁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 대비해서 지금 2020년 지금 현재 시점에 1,500만 원 가까이잖아요. 그러면 30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게 15억이란 돈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15억이 5년 후에는 450억을 투자해야, 예? 거기에 버금가는, 예, 그 액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들어오고 마이크로 스트레지부터 스퀘어사부터 해가지고 뭐 어떤 포브스닷컴이나 뭐 구글 관련해서 아니면 뭐 아마존 관련해서도 비트코인에 관한 뭐 매집을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애플사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지면상에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다는 거죠. 5년 전 비해서 지금은 너무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단기적으로 숫자만 보면 내가 투자한 알트코인, 내가 투자한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갈등을 되게 많이 일으키시겠지만 5년 후를 보시라는 거죠. 5년 후를. 내가 2016년에 들어왔을 때 5년 후를 보고 10년을 보고 투자했듯이 여러분도 똑같다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알트코인도 알트코인 나름이라는 거죠. 네. 리퍼리움인가? 리퍼리움에 관해서 구독자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저는 무슨 코인인지도 몰라요. 근데 업비트에 보면 유의 종목이라고 써있는데 막 급상승할 때 그런 거는 사면 안 돼요. 그리고 시총 상위에 있는 알트코인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비트코인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플립사이드 크립토 등급을 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의 등급도 확인하시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빅데이터를 몇 개를 내가 투자한 코인의 빅데이터 몇 개를 보려면 여기 이메일로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나, 그 코인에 관해서 유동성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연구 개발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연구를 활성도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 있나, 그거를 수치적으로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플립사이드 크립토를 적극적으로 이제 저도 말씀을 드렸었고, 코인베이스 벤처스나 디지털 커런시에서 집중해서 만든 거니까 그냥 믿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더리움 스튜디오 컨센시스 디지털 유로 실험에서 디지털 유로하고 관련돼서 이더리움이 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 CBDC에 관해서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홍콩 통화청도 마찬가지로 관련이 돼가지고 전 세계 6개 중앙은행들하고 관련돼서 이더리움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2.0이라는 어떤 그런 게 이제 비탈릭 부텔린이 12월, 그러니까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는 마무리하겠다, 그걸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희망을 아직까지는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켜보시고, 가상자산 시장도 되게 안 좋은데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3.51%, 마이너스 3.43%,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이 정도 빠지는 거랑,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이 정도 빠지는 거랑 파급력이 엄청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가상자산 시장이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한편으로 하고 있고, 금은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많이 하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31달러, 그리고 실버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보면 23달러 43센트.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 금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를 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판단은 개인들이 각자 이제 판단이라는 거죠. 저는 금값이 제가 팔았을 때가 11,800달러 때 일정 부분은 제가 금은 투자해서 1,500을 마이너스 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1,500 마이너스 난 게 제가 금은 투자해서 긁은 게 4,7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 중에 일정 부분을 금은 투자했던 것만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에 옮겨놨던 거거든요. 근데 그냥 후회는 없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조정 장세가 12,600달러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명한 차티스트 분들 중에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믿고 보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점진적으로 기간을 두고 완만하게 상승할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14,000달러 때까지, 올 연말 때까지. 그래서 어쨌건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홀딩하는 관점으로 보면 좋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1,400달러, 11,300달러에서 얼마 전에 13,000달러까지 막 급격하게 올라갈 때, 이럴 때 알트코인이 죽어나죠. 네. 특히나 요 근래 한 번 더 올라가는 파동이 있었어요. 지금 하락하기 전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 네. 근데 완만하게 그리거나, 예?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거나 횡보를 내주면 알트코인은 나쁘지 않아요. 네. 진짜 스캔코인 뭐 이런 거 말고 웬만한 거는 다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6월달 이래로 빅스 지수가 공포 지수거든요.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 근데 공포 지수가 극한으로 올라갔어요. 6월달 이래로 해서.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S&P 500 지수는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포지수는 극상을 했다. 공포지수가 극상을 했다는 얘기는 완만한 이완기가 들어가면 다시 한번 이 친구도 시세 분출을 할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을 하시든 바이든 뭐 후보 진영에서 그쪽에서 이제 당선이 되든 어차피 선거 이후에 지금 이런 상태로 경제가 나아가면 양적 완화는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저를 이제 처음에 금은투자로 몰았었던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지금 그런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1987년 이래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다 파괴되고 있다. 네. 모든 버블들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데, 뭐 골드하고 실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파괴되고 있다. US 달러만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인내해라. 거대한 머니 프린팅이 곧 다가올 거다. 결국엔 다가올 거다. 그래서 달러를 결국 파괴시킬 거다. 그래서 이분 로버트 기요사키는 원래는 비트코인 추종자가 아니라 골드하고 실버 추종자거든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예전서부터 이제 뭐 그거 했었으니까 뭐 잘 아는. 네. 근데 어쨌건 이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한 것 같은데 어쨌건 뭐 저는 골드하고 실버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미니 거래소에서 GBP를 받을 거다. 네, 파운드화죠. 네, 그래서 유로하고 관련해서 뭐 GBP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제미니 거래소도 예전보다는 되게 많이 커진 건 사실이에요. 코인베이스보다는 좀 급이 딸리지만, 특히나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제미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거의 다 왔는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 뭐 그렇죠. 매일매일 하락을 하고, 그래서 뭐 요 근래는 그렇죠. 근데 어쨌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을 오늘도 한번 드리고, 총량이 한 달 전하고 어떻게 변했나도 한번 그러니까 트윗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걸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11월 3일이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 변동성이 있겠지만 아까 기요사키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진짜 거대한 2조 달러 가까운 양적 완화를 쏟아붓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선거 이후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게 극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더 죽어라 하면서 돈을 그 예산안에 관해서 결렬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이 그럼 그 당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다, 공화당이 반대한다, 아니면 민주당이다,
그럼 그 당회광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할까요? 이들도 그거를 그냥 외면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구독자님 중에 지갑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거래소에 두면 반드시 코인은 해킹을 당하니까 지갑을 반드시 사야 된다 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대요. 근데 저는 반대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대형 거래소들 있잖아요. 대형 거래소들. 그리고 이중 인증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모바일 폰도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킹 이메일, 피싱 메시지, 그런 거, 그리고 텔레그램 방이나 뭐 이상한 데 들어가서 이상한 거 링크만 안 누르시면 절대로 해킹 안 돼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불안감을 이 시장에서 오히려 지갑 링크 걸어놓은 사람이 지갑 레퍼럴 받아 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약간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뭐 거래소 레퍼럴이나 지갑 관련 레퍼럴에 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불안하니까 지갑을 사야 된다 이렇게? 레퍼럴도 걸어놓지 않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는 그 이면에 그 사람이 뭐하고 관련 있나, 무슨 이득하고 관련 있나, 이런 거를 가만히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부동산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사람이 살면서 집 하나, 자기가 살 집 하나는 뭐 그게 투자가 됐든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살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월세 내고 전세 내고 자꾸 옮겨 다니는 그것도 되게 짜증나잖아요. 사람 살면서 본의 아니게. 그래서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값이 많이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공시지가를 앞으로 요 연도수에 관해서 올린대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8년 동안 공시지가를 100% 현실화할 거래요. 공시지가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세금 내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세금이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독주택은 9억 원 미만짜리는 앞으로 15년 안에, 그리고 9억에서 15억 원짜리는 10년 안에, 15억 원 이상짜리는 7년 안에.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뭐 40억짜리, 50억짜리 집에 사시는 분들은 세금을 조금 더 내셔야 되겠죠. 근데 부자 증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9억 원 미만은 10년 안에, 15억 원 이상짜리는 5년 안에 세금 조금 더 낸다고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나라만 세금 비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부자 증세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정하게 그냥 적정한 선에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 정도,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낫고, 뭐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상자산 뭐 일확천금을 꿈꿔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빠이 받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 아마 더 힘드실 거예요. 근데 욕심을 항상 버려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와서는 예전에는 욕심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죽을 때 뭐 다 싸질머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차는 그냥 네 바퀴 달고 그냥 굴러가면 땡이고, 집은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냥 집 한 칸이면 돼요. 그냥 밥이나 먹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뭐 손 안 벌리고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은 두서없이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의견이나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제 투자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